송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자, 바르셀로나를 둘러싼 이적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가야 된다는 선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에서 쿠티뉴가 떠난다는 희소식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 결과는 지켜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영입하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페란 토레스 입단식이 있었는데 그때 라포르타 회장이 홀란드 관련한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라포르타 회장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적 시장으로 돌아왔다. 이적 시장의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증거는 페란 토레스다. 그리고 홀란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말로는 뭘 못합니까? 아니 언론은 레알 마드리드는 할 수 있으나 바르셀로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던데. 그 누가 모르나? 네. 팩트에 그렇게 전곡을 찌르면 어떡하냐고 막 다들 울고 계시던데. 네, 일단 한번 힘내봅시다. 네. 네. 일단 지금 바르셀로나 관련된 공격수는 알바로 모라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모라타 영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걸 왜 강력하게 원하지? 아니 원하는 건 이해해. 왜 강력하게 원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사비 감독은 도대체 왜 모라타에게서 우리가 못 보는 뭘 받길래 이렇게 사비 감독이 모라타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모라타를 영입하고자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이에 관해서 참 여러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유벤투스에서 임대 신분으로 뛰고 있죠. 네. 그런데 이에 관련해서 뭐 데파이와 모라타의 스왑딜 루머도 있었고 바르셀로나 모라타가 개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데파이 모라타 스왑딜에 관련해서는 또 바르셀로나가 거절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사비 감독이 부인하고 데파이는 남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한간에 들리는 소식은 또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이 얽힌 관계 때문에 이게 쉽게 정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현재 알바로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임대돼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알바로 모라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알바로 모라타,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벤투스 4자 간의 합의가 그렇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유벤투스도 지금 공격수가 없어요. 지금 모라타가 만족스럽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수 없이 또 한 시즌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모라타를 보내는 경우는 일단 이카르디를 임대 영입하거나 다른 공격수를 영입했을 시에 모라타를 보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의 경우 모라타가 원 소속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와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협상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바르셀로나는 6개월 임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리즈만이 지금 임대가 있잖아요. 이걸 또 딜에 활용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당연히 완전히 이적 조항을 넣기를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벤투스로 보낼 때도 완전히 이적 조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바르셀로나가 알바로 모라타를 영입할 때에는 이 완전 이적 조항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500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알바로 모라타를 영입했어. 문제는 선수 등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은데 근데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해결하면서까지 데려와야 되는 선수야?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모라타에 관련된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야 모라타를 이렇게 상고초려해서 데리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해. 얘 하나 데려오는데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 그러면 얘를 데려오면 진짜 팀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의문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사비 감독은 왜 모라타에게 전화해서까지 네가 필요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모라타를 영입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이 시간에 소영주 위원께서 일단 사비의 빙이 돼서 한번 얘기해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수가 필요한 건 맞죠. 그건 맞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데파이 부상에서 돌아오고 안스파티 부상에서 돌아오고 브레이스웨이트 부상에서 돌아오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느냐? 페란 토레스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부상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남은 시즌을 건강히 뛴다는 보장은 또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비 감독은 최전방의 해결사가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섰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것이고 카바니라든가 다른 공격수하고도 연결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페란 토레스 영입한 다음에 페란 토레스 스스로는 오른쪽에서 뛰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언론들이 페란 토레스를 제로톱으로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도 요 이유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네, 맨시티에서 또 그렇게 뛰어봤으니까요. 네. 근데 왜 알바를 모라타냐 이거지. 아, 진짜 이거 머리가 아프더라고 이거 준비하면서. 네. 일단 근데 최대한 좋게 한번 네. 그리고 사비가 어떤 의도로 노리는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포지션 플레이가 가능하다. 전술적인 움직임은 뭐 좋은 선수잖아요. 네. 예, 활동량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부지런히 뛰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이 사비 감독이 원하는 그리고 사비 감독의 전술에 부합하는 공격수 상이 아닌가 그런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비 네. 감독이 바르셀로나 지붕 잡으니까 이거 뭐야 초토화 됐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하나는 어린 선수들이 포지션 플레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루크도용을 쓰니까 루크도용은 스피드가 너무 떨어지고 연계 플레이도 안 되고 결정력도 아쉽고 네. 근데 공중볼은 좀 마음에 든다. 왜냐면 마이루카자에서 공중볼로 넣었잖아. 이제는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야? 아니 마음에 든다는 아니지만 루크도용은 박수칠 때 떠날 겁니다. 유정의 미를 거뒀기 때문에 네. 떠날 거라고 보는데 여하튼 이제 루크도용의 공중볼 능력 그리고 요즘에 주트글라 선수가 출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트글라 선수가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네, 움직임이 움직임 좋잖아요. 좋더라고요. 네. 그런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같이 갖고 있는 스트라이커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아, 사비가 그렇게 높게 평가했단 말이지. 네, 모라타를 높게 모라타를? 평가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참. 힘들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일단 알바로 모라타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르셀로나의 최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가 한 시즌에 20골 가까이 넣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거든요. 아니 진짜 모라타의 그 개인 커리어들을 쭉 돌아보면은 과거에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15골을 넣은 적은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즌이 10골, 11골, 12골 이 언저리예요. 진짜 네. 이렇게 평균을 잘 낼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바르셀로나에게는 확실한 해결사가 필요한데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오프사이드 잘 걸리죠. 네, 가끔씩 결정적인 기회에 날려먹죠. 네, 네. 그런 거 생각했을 때에는 거기다가 한 시즌에 최다골이 15골이야. 네.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또 드는 그러면서 거죠. 아까 얘기하실 때 해결사가 필요해서 모라타를 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모라타에게 해결사라는 단어가 맞나? 그것도 좀 약간 의심스럽긴 해요. 근데 사비 감독이 분명히 이런 점은 모라타를 높이 평가할 것이고 이런 점은 바르셀로나에게 분명히 지금 필요하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는 예상해볼 수 있어요. 제가 사비 감독이라고 치고 한번 사비 감독이 왜 모라타를 원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중볼에 강하죠. 그리고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나쁜 편은 아니죠. 거기다 테크닉도 나쁜 편이 아니죠. 네, 테크닉은 좋은 편이죠. 장신치고는. 거기다 드리블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죠. 속도도 보유하고 있고. 측면 플레이 도와줄 수 있죠. 네. 여기다가 스페인 대표팀에서 바르셀로나 주축 선수들하고 발을 맞춰본 경험도 있죠. 네, 그건 큰 장점이죠. 네. 그러면은 모라타는 영입되면은 바로 바르셀로나에 적응되면서 바르셀로나에서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사비 감독의 생각이 아닌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2번으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스페니쉬 커넥션을 좀 구축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여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비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스페인 대표팀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페란 토레스에 이어서 모라타 영입을 하니까. 그래서 클럽의 정체성을 찾고자 좀 팀을 자국 선수들로 재편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리딩 클럽들이 자국 선수들을 대거 영입해서 재편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사TV에서도 사비 감독이나 바르셀로나가 해외만 바라보지 말고 국내를 좀 돌아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스페인 선수들을 영입하고로 인해서 팀의 정체성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리딩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적을 내는 모습이 나오면 그럼 이거는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왜 모라타냐고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비가 왜 원하는지를 좀 생각은 해봤지만은 솔직하게 우리의 얘기를 조금 해보자고. 예?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구심들이 팍팍 든단 말이죠. 네. 일단 모라타 영입이 데파이 입지에 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데파이는 벌써 화가 나가지고 개인 SNS에 바르셀로나 사진 빼고 다른 사진 올렸던데. 그거 빼면서 네덜란드 국기까지 뺐던데? 네덜란드에서도 떠날 건가? 네, 어찌됐든 해프닝으로 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요. 데파이가 분명히 이제 저희가 시즌 초에 영입됐을 때 얘기했던 장점과 단점, 그런 기대와 우려들이 지금 반 시즌 만에 동시에 다 나온 것 동시에 같아요. 다 나왔어요. 네. 데파이는 사실은 지원이 그렇게 약한 상황에서도 8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군분투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데파이를 보는 시선 자체가 뭐냐면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냐? 그건 또 아닌 듯 보이고, 거기다가 첫 터치가 매우 깔끔하냐? 그것도 아닌 듯 보이고, 거기다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닌 듯 보이니.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데파이가 고군분투한 거 맞아. 너 고생한 거 맞아. 그런데 뭔가 좀 아리까리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변호를 해보자면은 이 선에서 가비, 니코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뭐 에너지를 높여주고 지원을 잘해주긴 하지만은 공간을 또 만들어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네, 공간 만들어주는 것 자체도 데파이 혼자 다 했어야 됐어요. 네, 그런 데 있었어요. 좀 문제가 이거 있었죠. 100% 동의하는 게, 저는 오히려 가비, 뭐 니코, 프랭키 도용 매우 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할지라도 올 시즌 전반기를 봤을 때 데파이에 대한 지원이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구성이 좋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네. 거기다 측면에 있는 자원들이 솔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데파이하고 연동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파이가 나름대로 고립되는 상황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좋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안수 파티와 데파이가 왼쪽에서 같이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갔을 때 공격이 좀 잘 풀리는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수 파티가 부상으로 쓰러지고 데파이가 또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그런 면들이 또 많이 사라졌었죠.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데파이 보면서 아쉬운 부분을 모라타가 채워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닌가. 채워준다? 똑같은 답답함을 느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저는 좀 그런 의견도 있어요. 모라타가 다재다능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데파이도 다재다능한 편이에요. 그게 이제 기준이 다르니까 모두 이제 얘기가 다르길 수밖에 없지만은 데파이도 뭐 다재다능한 편인데 모라타의 다재다능함이 데파이의 그것보다 우위인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 저는 생각에는 일단 결정력을 놓고 봤을 때 슈팅 능력만 놓고 보면은 데파이가 우위라고 생각해요. 슈팅 능력은 데파이가 좀 더 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라타를 데리고 온다는 건 역시 팀 전체적인 공격 전술에 있어서 모라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준 것이 아닌가. 저도 모라타와 데파이가 같이 서면은 또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좋은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한 가지 우려는 지금 공격수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미들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들이 지금 가비, 니코, 프랭키 데용, 또 돌아올 페드리, 뭐 부스케츠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와, 우리 미들 짱짱해졌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전술적으로 하나씩 접근해 봤을 때 과연 후방, 그러니까 미들 지원에서 전반까지 침투해서 공격수들의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지금은 그런 유형의 선수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아니요, 그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프랭키 더용에게 맡겼던 부분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프랭키 대용이 역할을 계속 바꿔가면서 조립했던 것도 있죠. 그래서 박투박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런 미드필더 유형이 없을 때는 또 모라타, 뭐 이전에 데파이 또 예를 드셨지만은 이런 유형들이 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페란 토레스를 어디에 이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모라타 영입을 원한다는 것은 일단 모라타가 오게 되면 최전방이잖아요. 모라타는 무조건. 그렇죠. 그럼 페란을 오른쪽 측면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다가 우스왕 덴벨레 재계약이 거의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배은망덕. 그러니까 페란이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왼쪽은 뭐 안수파티가 있고, 데파이가 뛴다면 데파이는 최전방 왼쪽 다 가능하니까. 그러면 또 상황에 따라서 조합을 또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도 생기겠죠. 일단 모라타가 와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지금 판단이 서지가 않아요. 아니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기존 선수를 판매해야지 페란 토레스를 등록할 수 있다면서요.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일요일쯤에는 페란 토레스를 등록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알레마니가.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오피셜하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저희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또 모라타까지 영입해서 둘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묵혀둘 거야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물론 선수 영입부터 하고 난 다음에 방출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방출했다가 영입까지 못해버리면 더 큰 사단이 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것도 맞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한 푼 한 푼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좀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방출에 대해서도 좀 더 박차를 가하면서 좀 투트랙으로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모라타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 모라타가 온다면 빠르게 결정을 짓는 게 좋기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스페르코파 엘클라시코 전까지는 영입하는 게 좋을 듯 보이니까. 라포르타 회장 입장에서는 사비 감독이 무언가 만들려고 할 때 그거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비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는 이런데 실제로 모라타가 와서 빵빵 터트려줄 수도 있어. 아니야, 그건 너무 행복해로야.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진짜 평균을 잘 내는 사나이예요. 모라타가. 참 왜 모라타가 올 시즌에 보면은 지금 유벤투스에서 옵사이드를 15회를 기록하고 득점을 5골을 넣었거든요. 그럼 이제 대여섯 골밖에 안 남았어요. 이전 기록들을 보면은 몇 골 안 남았어. 이거 하려고 그만큼 투자할 것이냐? 그걸 이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모라타가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6개월 단기 임대는 좋다. 네. 근데 완전 영입은 반대다. 네. 그리고 다음 여름에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해 보자. 뭐 엘링 홀란드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최전방에 확실한 자원을 여름에 영입하자. 이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축구판이니까 모라타가 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계산해봤습니다. 진짜 짱구 열심히 굴렸다 진짜. 사비 감독이 모라타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영입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저것 다 의견을 내봤는데 그래도 아니다. 모라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골 해주세요. 네네. 사비 감독.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영입할 선수가 아니야. 아니야. 난 잘 모르겠다 진짜. 아니, 루크 대형도 그래놓고 어. 또 그러려 그러냐? 물론 루크 대형보다 조금은 나을 수 있어 조금. 야 루크도 형보다는 좀 많이 낫겠지. 2배는 넣겠지. 반 시즌에 4골은 넣겠지. 루크 대형 2골 넣었으니까 2배 하면 4골이네. 그래. 루크도 형 욕 안 할 거야. 네. 우리 박수 칠 테니까 루크도 형은 떠나주세요. 박수 네. 받고 남는다 그러면. 아니야. 자, 여하튼 사비 감독이 모라타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네, 한번 횡설수설 방송을 찍어봤습니다. 왜 원하는 거야? 아직도 답을 못 내리겠어. 정말 모르겠어.